안녕하세요. 매진의 오비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네가 그러고 나 안 걸릴 줄 알았어? 네? 너 말이야. 니네 엄마 병원비를 왜 네가 내? 네 오빠 있잖아. 그 사람이 내면 되지. 왜 네가 내냐고? 아니, 어머니. 왜? 너도 자식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러는 거냐? 한도 푼도 아니고 500만 원을 내. 네가 미쳐도 판단이 미쳤구나. 아니 어머니, 제가 본 돈 제 엄마 병원비에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정말 왜 이러세요? 아이고 2년이 뒷구녕에서 이렇게 돈 빼돌리고 있었구만. 네가 번 돈? 그게 왜 네가 번 돈이야? 우리 아들이랑 너랑 같이 번 돈이지. 그이랑 의논하고 한 거예요. 저 혼자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냥 뭐 아니라고요. 우리 아들하고 의논했다고? 그럼 네가 징징대면서 돈 해주자고 하는데 우리 아내처럼 착한 애가 그러마하지 안 되라고 하겠냐? 지금 뭐가 기분이 나쁘신 건가요? 친정 엄마 병원비 지불한 데 기분이 나쁜 건가요? 아니면 아들이 착해서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하는 그게 기분이 나쁜 건가요? 둘 다 기분 나빠. 참, 너 지난달에 생각 안 나? 지난달 뭐요? 내가 뭐 좀 사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냉정하게 짠던 것이 지 엄마한테는 500원 턱하니 있어. 어머니, 비교할 거라세요. 어머니가 갖고 싶다라는 물건하고 저희 엄마 병원비에 뭐 갔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부 일이고 저희 친정 일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따질 일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왜 따질 일이 아니야? 만약 니네 엄마한테 그돈 안 들어갔으면 내가 갖고 싶다던 그거 사줄 수 있었던 거였잖아. 너 이거 나한테 빚진 거야. 니네 엄마 챙기느라 나한테 빚진 거라고. 아, 정말 이런 없이 지엽지도 않으세요? 정말 연세 드실수록 어머니 왜 이러세요? 커라고. 너 안 되겠다. 당장 너 나랑 차용증 써야겠다. 네? 차용증이요? 아니 제가 왜 어머니랑 차용증을 쓰나요? 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니? 아니면 못 알아먹는 척을 하는 거니? 내가 얘기했잖아. 너 지금 나한테 빚진 거라고. 니네 엄마한테 500 들어가서 내 거 못 사줬으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피해봤잖아.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 나 정신적으로도 피해봤어. 그러니까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자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니의 그 발상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고 싶네요. 언제 올 거야? 아니면 내가 가? 나 화 정말 많이 났어. 허투루 말하는 거 아니야. 너는 지금 나한테 500을 빚진 사람이라고 알겠냐? 평생을 고생시킨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더 그러네요. 정신 말짱한 상태에서 엉뚱한 말을 하곤 합니다. 말 들면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군요. 본래부터 아들 했었던 분이었는데 그것도 더 심해지고 시대 우선주의자였는데 그것도 점점 더 고약해질 정도로 심해지네요. 나 정말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너무 힘이 드네요. 일주일 나와 시어머니. 왜 안 와? 차용증 쓰러 오라니까 입지증이야.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이런 억지 더 이상 안 통해요. 저 어머니랑 20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게 억지 부릴 게 남아있으세요? 참 어머니도 너무하시네요. 20년 살았으면 뭐 내가 네 며느리가 되는 거냐? 난 여전히 시어머니야. 너한테 명령할 수 있고 부여먹을 수 있는. 네, 잘 알고 있죠. 어머니 그 성격 어디 안 가시겠죠. 그런데 저도 좀 달라졌습니다. 맷집이 늘었는지 어머니 이런 억지 더 이상 안 통한다고요. 네가 지금 우리 아들 누구 이렇게 까부나 보다. 어? 그렇지.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까먹었어? 누구겠어요. 어머니 뱃속이지. 그리고 제 나이가 몇인데 까불다뇨. 좀 그만하세요. 저 지금 바빠요. 차용증 말고 네 애미 죽으면 나 여행 보내줘. 네? 뭐라고요? 네 엄마 죽으면 보험금 나올 거 아니야. 500번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나도 죽기 전에 그 크루즈? 그런 거 한번 타봐야 하지 않겠냐? 뭐라고요? 혹시 어머니 치매 오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애미가 죽다니요. 어머니, 왜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돈도 갖다 바치면서 살아있는 사람 여행시켜주는 건 아깝다 이거냐? 너 지금 돈 낭비하고 있는 거야.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쓸데없이 돈을 주고 난리야. 그래도 그래. 네 애미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긴 하겠다. 대신 네 애미 죽고 나면 나오는 보험금으로 나 여행 보내줘. 그 정도 대가는 있어야지만 내가 참고 기다릴 거 아니야. 아니면 지난번 내가 사달라고 한 거 사주던지. 정말 치매가 오셨네요.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뭐라고? 아니 있냐니? 치매 무슨 치매야. 나 도식 말짱해. 그리고 뭐 내가 못할 말 했냐? 현실적으로 그게 맞잖아. 니들이 언제 나 해외여행 한 번 시켜준 적 있어? 없잖아. 오늘 내 하는 사람한테 쓸 돈은 있고 정작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박하게 하고 니들 그러다가 후회해 이것들아. 아, 싫어요. 제 애미 죽고 나면 어머니도 곧 오늘 내일 할 텐데 제가 뭐하러 다 죽어가는 노인네 여행을 시켜준답니까? 제 애미 죽으면 그 보험금으로 제가 여행 다녀오려고요. 저는 그래도 살 날이 제 애미나 어머니보다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어머니도 굿인데 뭐하러 해외여행을 갑니까? 그냥 집에 잠자고 계세요. 밖은 위험해요. 뭐라고? 아니, 이게, 야! 잠시 후 나와 남편. 어머니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자꾸 억지를 부리시는데 좀 심한 것 같네. 당시 이번 주 어머니 모시고 치매 검사 좀 받게끔 해드려요. 일반적인 억지가 아니라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그 나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나 당분간 어머니랑 연락 안 하고 지내려고. 괜히 치매 오신 분 더 심하게 만들 순 없잖아. 어머니 카톡 차단했어요. 당신도 그런 줄 알아요? 그 후 이야기. 치매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억지가 점점 심해지는 거였죠. 남편에겐 자기 엄마애니 욕할 순 없었고 시어머니 걱정하는 척 하면서 저는 시어머니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20년을 그리 괴롭히고도 아직도 괴롭힐 게 남아있나 봅니다. 그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정 본인 자식들에게나 억지 부리면 좋을 것을 왜 들어온 남이나 다름없었던 사람만 잡아대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라는 거 잘 알지만 참 난제입니다. 누구 하나가 없어져야만 끝나는 이 지겨운 굴레 빨리 좀 벗어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배순의 홀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들과 나. 아들, 왜 결혼을 안 하니? 처음엔 하고 싶었는데 이젠 꼭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네 누나들 봐봐. 미혼이 고혼이 해도 내 짝이 있으니 좋지 않니? 저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따 하려고요. 그럼 제 짝이 있다는 건 어쨌든 든든한 힘이 되는 거야.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이제 네 나이도 마흔이니 너무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 알겠어요. 엄마도 나 장가가는 거 봐야 마음이 놓이겠죠? 그래, 솔직한 엄마 마음은 아무래도 그렇지. 알겠어요.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 너무 걱정드리면 안 되지.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진 말고. 그럼 일부러 만나려고 애쓰진 않지만 좋은 짝 찾아볼게요. 그래, 무조건 싫다 밀어내지 않아서 고마워. 저희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회사를 다니며 저도 챙겨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보기엔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 아들에겐 아직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없는 건지 있지만 제게 소개를 하지 않는 건진 모르겠지만 나이가 마흔이 다 되도록 혼자인 아들이 안타까웠어요. 혹 장가 못 간 아들에게 내가 짐이라 그러나 싶어 전 저대로 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만하라고 했지만 아직 허리랑 다리 짱짱하고 손도 빠른데 일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때가 올 텐데 벌써 노파처럼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학교에 좋은 회사 다닌다고 맞선도 들어왔지만
좋은 인연이 되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계속 혼자인 아들이 너무 마음이 쓰였어요. 그러던 얼마 후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고맙더군요. 그리고 6개월 뒤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고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일주일 전 예비 며느리와 나. 어머니, 그런데 꾸민비는 언제 주실 거예요? 꾸민비? 우리 아무것도 안 주고 안 받는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기로 했지만 그건 예단 예물을 말한 거였잖아요. 꾸민비는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꾸민비라. 그런데 그게 뭐니? 형님들 시집 보내보셨으면서 못 들어보셨어요? 며느리 드리면서 사고 싶은 가방이면 화장품 같은 거 사라고 주시는 돈이에요. 요즘 그런 것도 있니? 그래서 얼마나 주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꾸민비 정말 안 주실 건 아니죠? 그래, 뭐 요즘엔 그걸 주는 게 대사라고 하면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줘야지. 어머니, 제가 워낙 솔직한 타입이라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 무슨 얘기? 해보렴. 제 친구 중에 있는 꾸민비를 1,000만 원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뭐? 1,000만 원?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만큼을 원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넌 생각한 정도가 있니? 사실 1,000만 원이라고 해도 명품관에서 가방 하나도 못 사거든요. 그런데 전 그런 브랜드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알아서 적당한 중저가로 가방이랑 이런 거 살 테니 500만 원만 주세요. 500만 원. 그래 생각해보마. 이제 결혼 얼마 안 남았으니 얼른 주셔야 신혼여행 때 들고 갈 포인트백 살 수 있어요. 그래 알겠어. 그땐 그냥 며느리가 예쁘고 못해줄 게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은행으로 가 꾸민비로 5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느덧 결혼식 날이 되었고 아이들 음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었고 저도 못 풀던 숙제를 풀어낸 것 마냥 시원섭섭했어요. 저희는 학가를 했습니다. 따로 살라고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학가를 원해 그러기로 했어요. 아들 부부는 일주일간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고 전 그 일주일을 집을 쓸고 닦으며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아들 부부가 집을 쾌적하게 느끼기만을 바랬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부터 아들 부부는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을 차려주니 며느리는 원래 아침을 먹고 다니지 않는다며 먹지 않고 가네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어떻게 하나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늦게 퇴근하고 와서는 저녁을 먹고 왔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는 달랑 셋인데 한 번도 다 같이 밥을 먹어보지를 못했네요. 아들의 결혼은 어느 주말, 며느리와 나. 며느라 11시가 넘었는데 배 안 고프니? 밥은 좀 먹어야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이제나 저제나 일어나나 싶어. 아침에 놓은 걸 다 치우지도 못하고 있어서 말이야. 어머니, 전 먹는 것보다 잠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래, 그렇구나. 엄마들은 자식들이 밥을 안 먹으면 신경이 쓰이거든. 제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제가 해요? 그래, 알겠어. 그럼 빨래는 어떻게 할까? 빨래요? 무슨 빨래요? 네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거의 일주일째 빨래바 하고니에 네 빨래가 그대로라서. 그게 왜요? 신내도 나는 것 같고 빨아야 할 것 같네. 네가 한다고 해서 건들진 않았는데 정 힘들면 내가 돌려줄까? 묻지 않았으면 싶으면 물으면서 알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 왜 하지 않고 물어요? 뭐라고? 그렇잖아요. 빨래에서 신내가 날 정도면 그냥 돌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속옷도 있으니 내가 손대면 싫어할까봐 그랬지. 하기 싫어서면서 말은. 뭐? 됐어요. 그럼 밥도 네가 알아서 먹어라. 네, 그럴 거예요. 전 어머님이랑 같이 앉아서 밥만 안 먹으면 돼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님, 모르세요? 어머님한테서 냄새나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제게 막말을 하던 며느리가 방으로 가려는데 일어서더니 저를 밀치고 가더군요. 며느리의 힘에 전 그만 바닥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제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원래 뼈가 좀 약합니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일을 많이 했어서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나마도 이런 몸을 갖고 집안일을 바지런히 할 수 있었던 건 내 새끼를 걷어먹이느라 그거 보는 재미에 아파도 진통제 먹어가며 파스프 쪄가며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 밀치다니요. 며느리 말로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지나가려다 그렇게 된 거라고 했지만 서러웠습니다. 그야 내 아들이 선택한 아이이니 저도 아껴주고 싶었지만 같이 살면서 부딪히기만 하니 저만 아들 부부 사이에서 빠져주면 아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땐 그리 늦지막게 결혼을 한 아들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무래도 내가 없어야 둘이 신혼 분위기도 더 나고 아이도 생길 듯 하다며 큰딸네 가서 지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당황하던 딸이 마침 손자가 군대에 가 방이 비었으니 어서 지내라고 합니다. 사위도 흔쾌히 오라고 하고요. 하지만 제 몸만 홀랑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큰딸네도 집과 방을 정리해야 하고 저도 갈 짐을 챙겨야 해서 일주일 정도 뒤에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거처를 딸 집으로 옮긴다고 말하던 날 며느리와 나. 아이씨 짜증나. 뭐? 짜증나? 대체 왜? 일주일이나 걸려요? 형님이 일주일 뒤에나 데리러 오신다고 했다고요? 그래, 그런다더라. 그럴 게 뭐 있어요. 그냥 내일 아침에 택시 불러서 타고 가세요. 챙길 짐이 뭐 얼마나 있다고 일주일이나 걸려요? 그게 아니라 걔네 집을 좀 정리를 해야 한대. 아무래도 손자가 쓰던 방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우선 가서 비벼요. 그러면 빨리 해주시겠죠? 뭐? 가서 비벼? 자기는 바보야?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어머니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 두 모자가 왜 이래? 제가 그렇게 싫은 티를 냈는데. 네가 먼저 들어와서 살겠다며. 제가 왜 여기 들어서 산다고 한지 아직 몰라요? 처음 시작한 돈 좀 아껴보려고 한 거잖아요. 뭐? 그런 거니? 아, 그럼 제가 미쳤다고 홀샤맨을 모시고 살겠어요? 어머, 너 정말 못하는 말이 없구나. 있는 돈을 계속 모아뒀다가 나중에 이 집 판 돈이랑 합쳐서 좋은 집 사려고요. 전 어머님의 진작에 눈치껏 혼자 나가서 사시든 형님네 가실 줄 알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뭐? 너 정말 그럴 생각이었니? 난 신혼여행 턴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어쩐 눈치 없이 계속 계시네. 너 그런 생각이었니? 너 지금 착각하는 것 같은데 여긴 처음부터 내 집이었어. 우리 아들 집에 내가 얹혀 사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께 하나 있는 아들 것 아니에요? 아들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말이에요. 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니? 당연하죠. 집안에서 다들 집 하나 그냥 얻은 거라던데요? 너 정말 뻔뻔하구나. 나 딸내 안 간다. 내가 싫으면 네가 나가든지 알아서 해. 아들, 엄마가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난 며느리랑 같이 못 살겠어. 당장 오늘부터 근처 호텔에 가서 지내든 해. 당장 엄마 앞에서 쟤부터 치워줘. 어머니, 뭐라고요? 치우라고요? 제가 물건이에요? 아들, 뭐해, 얼른. 이내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들고 나오더니 그들의 집을 나가버립니다.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나 싶으면서도 실체를 알게 된 이상 며느리랑 같이 지내지 못하겠더군요. 아들이 제게 그럽니다. 자신이 결혼이라는 걸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 미안하다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이후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2주 만에 연락이 왔고 이혼하자고, 아니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2천만 원 들었다면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더라네요. 저희 아들은 집 마련하는데 돈이 따로 들지 않지 않았냐면서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세반적인 비용에 며느리가 준비해온 신혼살림까지 해서 목록을 쫙 뽑아 금액을 뽑았고 2분의 1로 나누어 각자 부담금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돈이 없다며 징징대던 며느리였기에 아들이 많은 부분을 부담했었고 카드값으로 신혼살림을 준비했던 며느리였는데 오히려 일부 우리 아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원단까지 받아내었다고 합니다. 치사해도 그렇게라도 하고 싶더라네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신의 후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혼 2년 뒤 전 남편과 나. 출근해? 아, 깜짝이야. 뭐야, 이 아침부터 여기를 다 오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뭐? 여기? 네 아침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진짜 지나가는 길이었어. 그러면 가던 길 마저 가. 요즘에 아주 살기 좋은가 봐. 왜?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시비 걸러 온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난 진짜 진심으로 네 삶이 편해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편해. 아주 편해. 진짜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간 내가 너무 미련했어. 아, 진작 이랬으면 좋냐? 뭐? 뭘 어쩌라고 그러는 건데. 보기 좋아서 그래. 당신 그간 참 예뻐지고 몸매도 좋아졌다. 그런 시답잖은 소리 하러 왔어? 아니, 정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지. 이젠 마음도 안 힘들고 내 삶이 여유가 있으니 날 위해 신경을 쓰는 거지. 맞아, 당신 원래 예뻤어. 참 빛이 났었지. 그래, 누구 만나서 맘고생 오지게 하고 흙탕물 뒤집어 썼다가 이혼하고 깨끗한 물에 씻으니 내가 옥돌이 되었더라. 됐니? 자기야. 뭐? 자기야? 나 이제 그쪽 사기 아니야. 네 자기 집에 있는 거 아니니? 그럴 때 그 여자 좋다고 이혼해 달라더니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바빠. 아침부터 남의 집 대문 앞에 서서 참 할 일도 없다. 전 2년 전에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6년의 연애를 했고 3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린 정말 인생의 단짝이라 느낄 만큼 서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이 제가 아이를 낳고 몸이 망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느라 나를 돌보지 못했더니 아이 둘도 안 되어 바람이 났더군요. 안 그래도 아이 키우느라 뭔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터라 남편의 바람에 전 관계를 유지시킬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겠더군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그렇게 나 아니면 안 된다던 그 사람이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발 이혼을 해달라더군요. 그 여자가 아니면 못 살겠다면서요.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다 변해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사랑도 한낱 그렇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살고 있는데 저 인간이 다시 제 인상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로부터 2달 뒤 전 남편의 현재 부인과 나. 아줌마. 네? 누구세요? 아줌마 나 몰라요? 여기 웬일이죠? 웬일이죠?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쪽 마음을. 살 기룩기룩 찐 삼겹살 아줌마가 용을 했네? 뭐요? 그러는 그쪽은 부대 무슨 꼴이에요? 아줌마 다 됐네요? 뭐요? 애 낳으면 다 그런 거거든요? 누가 뭐래요? 우리 남편 꼬시려고 살 빼고 성형했어요? 뭐라고요? 야, 조다 안 가져. 웃기네. 누가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뭐라는 거야? 의문 나는 거 있으면 그 집 남편에게 물어요. 난 그 사람이랑 상관없으니까. 웃기시네. 지금 나한테 복수한 거야? 양육비까지 일시로 받아먹었으면 먹고 떨어질 일이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요점만 말해요. 나 바쁘니까. 멀리 이사가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는 것도 신경 쓰여. 남편이 아이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요. 그것도 안 되겠으면 그냥 애 돌려보내요.
너 미쳤니? 지금 그 말 하러 네 입으로 여기까지 왔어? 네가 정말 자신이 없구나. 터진 입으로 말 막 하지 마요. 어떡할래요? 이사를 갈래요? 애를 도위어보낼래요? 그래, 남자들. 바람 한 번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핀 사람은 없다더라. 뭐라고요? 왜? 그 남자가 바람으로 너 만났으니 이번에도 바람으로 딴 여자 만날까봐 겁나서 이러는 거야? 아줌마. 그런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내가 총 맞았니? 그 인간을 다시 만나게? 너 나가줘. 죽을 때까지 끼고 살아. 하,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다 신증이 있어서 온 거라고요. 네가 그때 나한테 그랬지. 살이나 빼고 준 꿈이라고.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바람난 거라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이혼하고 살도 빼고 관리도 했어. 물론 마음고생해서 살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말인데 그렇게 불안하면 살이나 빼. 거울 좀 쳐다봐. 아주 걸리기만 해봐. 그러면 상간녀를 고소해버릴 테니까. 이보세요. 암만 그래봐야 난 이제 그 인간이랑 탁구문과도 부딪힐 일이 없기에 헛수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 가서 딴 여자랑 놀아나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러고 싶니? 전 남편의 그 여자는 내게 와서 남편을 빼앗아갈 때 날 위아래로 훑으며 외모 지적을 그렇게 해대더니 결국 본인도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그때의 저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모습이 되어 있더군요. 아마도 그 사람이 바람을 피는 정황이 있거나 자신과 그랬듯 바람을 필까봐 불안해서 저런 거겠죠. 하지만 그들 사이의 문제 아닌가요? 자신 부부의 문제로 왜 저를 찾아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집안일도 서툴고 아이 보는 것도 서툴렀던 그 여자가 종일 힘들다며 징징대니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하며 비교를 했나 보더군요. 아마도 그래서 그 여자는 저와 그 사람의 사이를 의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의 일이니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2주 뒤 그 여자와 나. 어제 그 인간 집에 안 왔어요. 여기 왔죠? 당신이지? 아, 정말 뭐라는 거야. 아니야. 왜? 전화기는 켜져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카톡도 안 읽니? 하, 이봐. 당신이랑 있었던 거 맞네? 여자나구나 그 인간? 뚝뚝뚝. 아무튼 난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아니라고 하면 내가 믿어야 해요. 너랑 바람 필 때랑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그래, 또 바람 났나 보다. 하는 짓 보니. 또 바람 났나 봐. 그런데 그 인간이 왜 날 찾아오겠니? 어디서 또 젊은 여자 하나 꼬셔서 끼고 노나 보지. 뭐야? 하, 기가 막혀서. 집에서 맨날 그쪽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딴 여자라고? 이 여자가 누굴 바보로 하나? 놔. 놓으라고. 내가 그렇게 우습니?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넌 인지상정도 몰라? 애가 이깔밖에 안 된 우리 집에 이렇게 풍파를 이렇게 하겠어? 야, 놔. 놓으라고 했다. 너 미쳤어? 번지수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고. 웃기지 마.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 집에서 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난 아니라는 거지. 그 인간이 들킬 때까지 절대 바람피는 상대 티가 안 내. 그래서 나도 너희 사이가 인연이 다 되어서 알았잖아. 뭐라고? 분명히 네가 나 먼저 때렸다. 너 각오해. 이혼은 했지만 그 죄에 대한 분노가 아직 남아있었는데 이 김에 그간의 울분을 담아 머리끄덩이를 잡아채고 손에 닿는 대로 때렸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손이 제법 맵거든요. 물론 저도 맞았죠. 하지만 아픈 줄 모르겠더군요. 휘두르고 휘두르다 보니 그 여자의 코에서 코피가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시원하네요. 그래서 누가 더 악에 갇힌지 알겠냐고. 넌 고작 그 인간이랑 2년 살고도 그렇게 억울한데 나는 연애부터 이혼까지 만 9년이었다고. 횟수로 1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마음을 네가 다 알게나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들이받고 싶으면 해보라고.
난 무서울 게 없기에 오히려 더 물어뜯을 비밀만 더 주게 되는 거라는 걸 알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어그러워 분한 듯 보였지만 제 독한 기세에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혼자 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돌아서서 갑니다. 그 모습이 제법 볼만하네요. 옷은 다 늘어지고 머리도 제대로 뜯겨서 산발이 되었거든요. 뭐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겠지만 그 인간은 또 바람이 난 게 맞더군요. 첩이 첩골 못 본다더니 저와 달리 이혼은 못 해주겠다며 상간녀 소송을 한다니 뭐니 난리라는데 정말 한편의 코미디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하며 왜 우리 모자가 다른 가정의 가족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만 할까 하고 조금은 속상하기도 했는데 이번 일 겪어보니 그딴 인간과 더 이상 같이 가족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브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싹입니다. 둘째를 가진 며느리와 나. 어머니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휴, 이보든 입덧이 있나 보구나. 어쩌니? 첫째 분유타는 그 냄새만 맡아도 신물이 막 올라와서 죽겠어요. 큰일이네. 첫째도 아직 아기라 분이 먹을 날이 한참인데 말이야. 진짜 맨날 눈물 콧물 쏟아가며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면 내가 첫째 좀 봐줄까? 어머니,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어쩌겠니. 네가 그렇게 힘든데. 입덧하는 시기만 좀 지나면 괜찮겠지. 네, 저도 입덧은 처음이라 진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래, 내가 조금 있다가 애기 데리러 갈 테니까 짐 좀 챙겨놔. 알겠지? 어머니, 그러면 부탁 좀 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손녀를 집에 데리고 왔고 아들에게 퇴근하면 미처 챙겨오지 못한 것들을 챙겨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손녀를 집에서 데리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간 제게 전화와 문자 한 통을 안 보내기에 아이가 궁금할까 싶어 제가 아이 노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확인만 하고 따로 답장을 보내진 않더라고요. 그만큼 며느리가 많이 힘내봐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입덧이 끝날 때까지는 손녀는 내가 봐줘야겠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네요. 며느리는 입덧이 좀 괜찮아진 듯 했습니다. 아이의 안부도 묻고 아이도 보러 오네요. 그런데 집에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몸이 무거워 아이를 안아줄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며 조금만 더 봐달라고 합니다. 둘째 출산 후 며느리와 나. 아유,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어머니 감사해요. 연년생인데 어떻게 각오는 되어 있어?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연년생이 되었어요. 키울 땐 힘들겠지만 키워놓고 나면 훨씬 나을 거야. 나도 종종 도울 테니 힘내자. 너무 수고했어 우리 며느리.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뭘? 아무래도 큰애는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래, 안 그래도 너 조리할 때까진 봐주려고 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보다 더? 얼마나? 둘째가 신생아이니 당분간은 2-3시간 단위로 먹으면서 깰 거 아니에요. 그래, 처음에 그렇긴 하지. 그러면 첫째도 덩달아 자다 일어나서 울고 못 채면 제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둘째가 5시간 이상씩 통잠 자면 좀 나을 것 같으니 그때까지만 부탁드려요. 그래. 전 힘들어도 닥치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첫째가 푹 못 자면 성장에도 지장을 받을까 봐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조금만 더 봐줘야지 어쩌겠니. 우리 손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그런데
손녀와 예쁜 것과 육아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일주일이었고 그 이후엔 며느리 입덧이 나을 때까지였는데 어느새 손녀는 저희 집에서 1년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손자의 100일도 지났고 해서 며느리에게 그만 손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아직 둘째가 어려 아이 둘을 목에 버거우니 둘째가 돌이 될 때까지만 더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언젠간 둘을 키워야 하는 거고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난 형제에게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같이 지내게 해 가족애를 서로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손자의 돌 무렵 며느리와 나. 어머니, 제가 다음 달에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유, 벌써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저 출근하게 되면 저희 아이들 좀 봐주세요. 애들? 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자 하니 아직은 너무 어려서요. 내가 봐주면 너무 좋은데 나도 몸이 서우지가 못해서. 이제 애들 잘 걷고 저희들 그래도 잘 놀아요. 아, 그래봐야 2살, 3살인데. 요즘 어린이집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못 보내겠어요. 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예쁘긴 하지만 내가 첫째 보고 난 뒤로 허리, 어깨, 팔 안 아픈 데가 없어서 계속 물리치료 다닌다. 지금은 애들이 그때보다 더 커서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아, 부탁 좀 드려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애들을 우리 집이랑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고 애들 하원하고 나면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너희들 퇴근할 때까지만 봐줄게. 며느리는 저희 제안을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제가 강경하게 나만이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복직을 하고 나자 회식, 야근 등을 이유로 일주일에 3-4번씩 늦게 퇴근을 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 아빠와 다녔고 제 아빠마저 야근이 있는 날엔 저희 집에서 자는 날도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 손자 손녀들의 육아는 다시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제 허리는 점점 안 좋아져 커가는 아이들을 챙기기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허리 시술 좀 받게 일주일 정도는 아이들을 돌아가며 보라고 했지만 서로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아들 내에 모두 휴가를 내지 않아 전 허리 시술을 받고도 회복할 수 있는 휴식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장을 갔던 어느 날. 예, 이 사진 속 여자 너 아니니? 네? 저 아닌데요? 이거 너 맞잖아. 너 지금 제주도니? 아니에요. 저 원주예요. 지금 내 친구가 네 근처에 있는지 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이게 네가 아니라고? 아, 지금 원주라고 했지? 그럼 이 영상통화로 확인해봐도 되겠니? 어머니, 저 지금 워크숍 중이라서 전화 못 받아요. 너는 워크숍을 사돈들이랑 갔니? 네?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데도 너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니? 간만에 휴가를 길게 쓸 수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랑 여행 왔어요. 됐어요? 아, 뭐? 내가 허리 시술 때문에 휴가 좀 내라고 해도 길게 못 낸다더니 사돈들이랑 여행 갈 땐 낼 수 있었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나보고 시술 받고 쉬라고 했어야지 않니?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간만에 여행해요, 어머니. 사돈들은 여행 다니고 나는 애 보는 사람이고 정말 서운하다. 어머니, 제가 평소에 매일 찾아뵙잖아요. 저희 엄마는 지방은 계셔서 명절에나 보는데 같이 여행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네가 매일 날 보러 오니? 애들 막 들어오는 거지. 저희 엄마는 저희 애들 매일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시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 있니? 네가 사돈이랑 여행을 가서 화가 난 게 아니야. 나한텐 애들 맡겨놓고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는 여행을 간 게 화가 난 거야. 다음에 어머님도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엎드려서 절박기구나. 됐어. 당장 내일부터 너희 애들 안 봐준다. 그렇게 알아? 네? 어머니, 그럼 저희 치우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정 방법이 없으면 지방에 사시는 사돈이 올라와서 봐주시면 되겠네. 어머니,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난 모르겠고 네 행동이 괘씸해서 아무리 금쪽 같은 내 손주들이라도 더는 못 봐주겠다. 뭐 내 아들놈도 똑같은 놈이고. 그 일 이후 전 정말 손주들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와서 제게 연신 사과를 했지만 손주들을 봐주고 남은 건 허리 디스크와 심해진 오십견, 무릎 연골 염증이었어요. 저의 좋은 마음을 그렇게 이용했으니 회의감만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고향으로 내려와 살자고 했습니다. 눈에서 안 보이면 낫다고 지금도 아들 내외는 미워도 손주들이 눈에 아른거려 그냥 봐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마저도 몸이 멀어지면 좀 나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2달 후 저희는 집을 금매를 처분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날들 손주들을 열성을 다해 봐주었는데 지금은 와서 이렇게 지내게 되니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후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와 나. 이제 결혼이 얼마 안 남았구나. 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참 빠르네. 그러게 말이에요. 너 결혼해서도 일은 계속 할 거지? 그럼요. 아직까진 언제 그만둬야겠다 이런 거 딱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요? 그래,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 살림해야 하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거든. 아, 그럼 그래야지. 힘 닿는 데까지 둘이 같이 벌어서 살림하도록 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둘이 같이 상의해 볼게요. 상의하고 말고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요즘 시대에 남자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괜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남자 혼자 고생시킬 생각 말고 그냥 평생 돈은 같이 번다고 생각해. 저희 어머니는 살림꾼이십니다. 가끔 시댁에 가면 집안 구석구석이 우와 열을 맡아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매일 아침 새로 한 반찬과 끼니마다 서로 다른 국밥찌개로 맛깔난 상을 차리셨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도 살림을 깔끔히 잘하시는 분이었지만 뭔가 어머님의 차원이 달라 보였어요. 그런 이유로 시댁에서 전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머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신만의 규칙이 있기에 그것이 깨지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서요.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집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 오신 어머님은 입으로는 너무 예쁘게 해놓고 사는구나 하며 이야기하셨지만 눈으로는 현관부터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며 시어머니와 나. 이 밥은 누가 했니? 아, 이 사람이 했어요. 아, 그래. 어디 쌀인데? 전기밥솥에 했니? 아니면 압력솥에 했니? 어머니 왜 그러시는데요? 맛이 없으세요? 김치는 우리 집 김치가 아닌 것 같은데 친정에서 가지고 온 거니? 설마 산 건 아니지? 마침 김치가 똑 떨어져서 마트에서 산 거예요. 아, 샀어? 어쩐지. 아니, 반찬 맛이 다 왜 이 모양이니? 이건 짜고, 저건 달고, 요건 아무 맛도 안 나고. 와서 밥을 먹어보니 우리한테 밥이 걱정이네. 그 반찬들 다 저희 엄마가 주신 건데 어머님 입에는 안 맞으세요? 아, 그래? 아, 사돈이 주신 거니? 아, 나랑 입맛이 달라서 그런 거지. 맛은 다 있긴 하구나. 네, 드세요. 그런데 반찬 이렇게 막 많이 해서 냉장고에 두고 오래 먹고 그러지 마. 네? 반찬에서 쉰내 나기도 하고, 아이 무엇보다 그때그때 해먹어야 맛있는 거지. 뒀다가 먹으면 그게 무슨 맛이겠니?
그러니 앞으로 친정에서 반찬 가지고 오더라도 조금씩만 가지고 오고 부족하면 해먹어. 알겠지? 그 이후 어머님은 툭하면 전화를 해서는 오늘은 뭘 해 먹었니? 아침에 밑반찬을 새로 만들었니? 등등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매일 아침 반찬을 새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매일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현관 앞에 반찬이 와 있는데 정말 놀랐어요. 어머님이 반찬을 두고 가시기 시작한 뒤로 매일 아침 7시면 전화를 하셔서 반찬을 어떻게 챙겨 먹었는지, 가져다 주신 요리는 어떻게 조리하면 좋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 시작한 이후 어머님과 나. 예, 아침에 놓고 온 반찬 봤지? 네, 어머니. 이렇게 매일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밥은 먹고 다녀야지. 저도 저이지만 그이가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 안 먹고 5분이라도 더 자거든요. 아유, 그래도 깨워서 챙겨 먹여. 내가 그러라고 너랑 결혼시킨 거야. 네? 원래 아내는 남편의 알람 시계인 거야. 그 노릇을 잘해야지. 안 그래? 어머니, 저도 출근 준비하느라 아침에 바쁘거든요. 아휴, 안 되겠다. 시애미가 그렇게 해주는데도 못 먹는다 소리는 하니 내가 강제성을 띄워야겠네. 네? 강제성이요? 내일부터 아침마다 상 차려서 밥 먹는 사진 단톡에 올려라. 너희 아버지까지 볼 수 있게 말이야. 어머니,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장가가고 얼굴살이 쏙 빠졌어.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건 그이가 요즘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아니야, 내가 엄마인데 모르겠니? 그건 제대로 못 얻어먹어서 빠진 살이야. 하고 싶은 말씀이 뭐세요? 우리 아들 아침 저녁으로 잘 챙겨 먹여라. 먹기 싫다고 하면 턱 밑에 받쳐서라도 먹여. 어머니, 그이도 어른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 잘 먹으라고 반찬 매일 해가는데 그것도 안 먹인다면 네가 너무하는 거야. 어머니,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댔어요. 그 사람 상은 차려줄 수 있지만 안 먹으면 그만인 거라고요. 으이그 으이그 꼼탱이 둔탱이 여자가 조금은 여우짓하면 될걸 그걸 못해서 그리 말하니? 제가 그렇게 남편 밥을 챙겨야 해요? 당연하지, 아내니까. 그럼 그 얘기 직접 이야기하세요. 아침에 밥 차려서 먹고 다니라고요. 네가 차려주면 되는 뭘 왜 나보고 아들한테 말하라고 하니? 전 아침에 바빠서 밥 차릴 시간도 없고요. 우선 그 사람 출근 10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기 바빠서 밥 먹지도 않는다고요. 아휴, 나랑 살 땐 어떻게 해서든 한 숟가락이라도 먹었어. 너는 그런 정성이 없구나. 어머님은 아들을 키운 거지만 전 남편이랑 같이 사는 거거든요. 너 진짜 말 대답할래? 그렇다고 한 달 내내 반찬을 가져다 줬는데 한 끼도 안 먹였니? 어머니, 제가 왜 그 사람 밥을 먹여요? 그 사람이 알아서 먹는 거죠. 그 사람이 돌쟁이에요? 5살이에요? 35살 성인 남자 밥을 제가 꼭 먹여야 하나요? 남편이잖아. 어머니, 저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트러블 없이 너무 사이가 좋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어요. 반품할 테니 데리고 가세요. 어머니 옆구리 끼고 살면서 삼시세끼 입에다 넣어주시라고요. 뭐? 너 지금 시임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게 못하는 말이 없네. 어머니께서 선을 넘으시니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야 남편 밥 챙겨주랬다고 아주 난리네 난리.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안 해준다? 안 해줘. 네, 감사해요. 너 그간 내가 해다 준 반찬값 내놔라. 요즘 반찬 어디 가봐. 작은 통 반찬 조금 넣어두고 기본 4,000원이야. 알아? 내가 매 국이랑 반찬 3종류 한 달을 가져다 줬으니 그들 알마냐. 어머니, 방금 66만 원 송금했어요. 웬 66만 원? 하루에 4,000원짜리 반찬 3개에 국 10,000원으로 쳐서 1일에 22,000원.
30일로 계산했거든요. 앞으로는 반찬 절대 보내주지 마시고요. 그간의 반찬값도 지불했으니 더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후 어머님은 제게 오늘은 뭘 해서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했고 제가 대꾸를 하지 않자 저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결국 저희 남편이 어머님에게 폭발하여 둘이 알아서 잘 해먹고 잘 살 테니 제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려놓고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편의 그런 반응에 서운해했지만 저희 남편도 아버님도 다들 어머니께 그만 좀 하라고 하니 제 불에 꺾여 이젠 반찬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레스네 의자입니다. 오늘 나연 시장강을 드린다. 나와 시어머니.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니네 엄마, 친엄마 맞니? 만약 친엄마가 맞다면 너는 딸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아, 친엄마 맞으세요. 어머니가 그 사람 10달 품고 배 아파 낳은 것처럼 저희 엄마도 그렇게 저 낳으셨어요.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식들 잘 키워보겠다고 등골 빠지게 일하시면서 저를 돌봐주셨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사위 생일 한번 차려주길 하나? 명절이라고 좋은 선물을 사돈 댁에 한번 보내길 하나? 하다못해 김치 한 통을 담궈주길 하나? 사위 생일 못 챙겨준 건 어머니 입장에서 섭섭하셨나 본데요. 제가 잘 차려줬고 그럼 어머니야말로 며느리 생일상 한번 차려줘 본 적 있어요? 며느리 생일상 시어머니가 차려준다는 말은 내가 듣도 보도 못했다. 아무리 봐도 너는 내놓은 자식 같아. 남 내 친정 엄마들은 딸한테 뭐 줄 거 없나 하고 뭐 해줄 거 없나 하고 안달이라는데 다른 집안 엄마들은 결혼한 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 이야기하기 전에 어머니가 어찌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가 그렇게 대우를 못 받고 사니까 우리 아들까지 사회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거 아니야? 계모도 아니고. 어머니는 참 쉬운 분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으시니까요. 그냥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세요. 허이고 참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괜히 부하가 치밀어서 그래. 유치한 트집 잡아가며 빙빙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며느리 그리고 친정 부모님 가지를 못해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면목 없어서 그런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눈앞에 안 보이면 어머니도 속상하실 일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아냐? 웃기고 있네. 알죠. 아주 잘 알죠. 눈 하나 깜빡 안 하겠죠. 그 잘난 동서랑 그동안 저 비교질할 때 저도 부 하나 치밀었었는데 그냥 참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젠 안 참을래요. 매일 쓸데없는 시비나 걸고. 그리고요. 네 엄마, 네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 싸돈, 바깥 싸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요. 없는 집에서 시집으로 온 저는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이제는 저희 부모님 험담까지 시작을 하더라고요. 항상 다른 집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맛이라도 보라고 김치 한 통은 보내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했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흙을 밟고 사실지언데 어찌 팥조가리 한번 사돈 집에 올려주는 법이 없냐고 한타라는 분이었죠. 더 심각하게 여기고 어이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저의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에게 절절매지 않는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결국 결혼 4년 만에 저는 시댁에는 필요한 일 아니면 거의 가지 않는 그런 몰사식한 며느리가 되고 말았죠. 나와 남편. 미안해. 결국 나도 모르게 폭발을 했어. 어머니가 자꾸 친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야 잘했어. 언젠간 터졌어야 한 거야.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래도 나 앞으로 어머니 얼굴 최대한 안 볼 거야. 그래 돌인할 거니까 자기도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면이 있으시지. 그 점은 항상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거 확실하게 알아줘. 나한테 있어선 당신의 최우선이고 1순위야. 그리고 나는 당신 편이고. 알겠지? 저는 딱 제가 할 도리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카톡, 전화통화 이절 안 했었고요. 시어머니도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저를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주된 내용들은 바로 그렇게 본인이 아끼고 아꼈던 사랑을 듬뿍 주었었던 동서 이야기였습니다. 세기서는 못난 며느리도 잘난 며느리도 결국에 험담거리밖에 안 되는 것인가. 자주는 아니셨지만 가끔 제게 연락을 하셔서는 동서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에 대해 언급을 하시는데 참 얼굴도 두꺼운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제게 전하셨죠. 나와 시어머니. 애들 결국에 이혼한단다. 나도 그냥 이혼하라고 했어. 아도 대찬성이라고. 누가 이혼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뜯어 말릴 줄 알았나 보지. 잘나도 어쩜 그렇게 잘났는지 한 번에 치지 않아. 서방님이랑 동서요? 그래. 뭐 고생 안 하고 자라내라서 겁나는 게 없다 이거지. 이혼시키고 순정적이고 자만한 아씨랑 우리 아들 다시 결혼시킬 생각이다. 아주 지는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지들 이혼하는 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더라. 내가 이혼을 종용했고 나 때문에 지어서 이혼하는 거니까 아들 끼고 살라고 악담을 하더라고.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시어머니한테 파닥파닥 우기면서 대느는데 참 사람 겪어보기 전엔 겉만 보고 모르는 거더라. 암튼 내가 이런 이야기 누구한테 하겠니? 남들한텐 창피해서 말도 못해.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첫째 며느리한테밖에 더 하겠어? 아휴,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진 건지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첫째야, 그런데 이번 주에 한번 안 올래? 내가 마음이 너무 쓸쓸해서 그래. 우리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답답하게 왜 대답을 안 하니? 어머니는 참 딱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 모든 며느리들을 밀어내기만 하시는지. 제가 어머니와 동서 사이를 옆에서 지켜본 것이 아니니 누구 편을 들고 할 게 뭐가 있나요? 뭐? 내가 뭘? 그래서 너도 내가 잘못했다 이거냐? 제게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 글쎄요. 동서 입장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네요. 어머니, 제게 속상한 마음 털어 놓으시는 거 이해도 되고 어느 정도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래전에 어머니 며느리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제게 이런 이야기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정말 왜 이러세요? 저하고 어머니 문제 있었던 거 잊으셨어요? 그거야 다 지나간 일인데 뭘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그동안 가끔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드린 건 속상하실 테니까 그냥 이해드리자 하고 넘긴 거였는데 이간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좀 부담이 되네요. 전 다른 사람 욕하고 싶지 않아요. 이 나이 먹고 뒤에서 남이 뒷담 말한다는 게 급이 너무 떨어져 보이잖아요. 내가 무슨 험담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정도 말도 못해? 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편협한 잣대를 조금만 여유롭게 하실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고 모든 것에 흡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내가 문제다 이거냐? 걔들 이혼하는 게 나 때문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냐고. 어머니 그렇게 사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결국 혼자 되시고 외로워지고 아쉬운 소리 하셔야 하는 건 어머니세요. 며느리들 발 아래 두시려는 그런 마음 이제 그만 두시고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아이고 성인분자 납셨네. 그거 하나 입도 못 맞춰주냐? 됐다. 너랑 그만 안 하련다.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 후 이야기. 저희 시어머니는 참 모든 것이 쉬우신 분입니다. 나와는 맞지 않는 며느리도 쉽게 만드시고 내 편을 들어하는 며느리도 쉽게 만드시는 분이죠. 결국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서방님과 시어머니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서 서방님 또한 시댁에 거의 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혼을 한 뒤 시름에 빠져있는 서방님에게 얼른 여자를 만나 새장가를 가야 한다고, 그래서 얼른 행복한 모습을 그 못된 동서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와 연관이 될 일은 앞으로 거의 없겠지만 제발 남은 삶을 위해서라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만일 서방님이 또다시 결혼하시게 된다면 그 동서하는 시어머니가 제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칭 똑똑하다 하시는 분이니
분명 실패를 거울 삼아 다음번에는 성공을 하시겠죠. 2번이나 며느리들을 내모셨는데 3번까지야 그러시겠습니까? 제발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날은 우리는 이야기 지금까지 미순의 브리샤순이나 아,